MPI 통신의 기본은 점대점 통신입니다만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참여하는 그런 집합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합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집합 통신은 한 그룹의 프로세스가 참여하는 통신이고 점대점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그룹이라는 것은 그 커뮤니케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 단위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집합 통신은요. 그래서 그 한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집합 통신 루틴은 반드시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터 내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라도 이 집합 통신 루틴을 호출하지 않게 되면은 통신 에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합 통신은 MPI 배리어를 제외하고는 동기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집합 통신이어가지고 모든 그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통신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통신을 시작해서 동시에 통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통신을 끝낸 놈은 바로 리턴돼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통신은 난 블로킹이 없고 전부 다 블로킹입니다. 그 다음에 태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 점대점 통신에 사용하는 태그를 쓰지 않게 됩니다. 집합 통신 루틴은요. 이런 집합 통신 루틴은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는 그 샌드 리시브, 점대점 통신을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통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다 샌드 리시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점대점 통신을 여러 번 쓰는 것을 그 집합 통신 루틴 하나로 대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하기 훨씬 더 편리하고요. 또 개발자 수준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대점을 여러 번 쓰는 것보다는 집합 통신을 사용하는 쪽이 성능면에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집합 통신이 있습니다만은, 그 MPI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집합 통신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그 버퍼를 하나 사용하는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버퍼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게더, 스캐터 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덕션이 있습니다. 리덕션, 그다음에 기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그 브로드캐스트만이 유일하게 버퍼를 하나 사용하는 그런 그 집합 통신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기타 여기 있는 게더니 스캐터니 올 투 올 또 리듀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샌드 버퍼와 리시브 버퍼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만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버퍼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브로드캐스트만큼만은 버퍼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버퍼 하나가 샌드 버퍼의 역할도 하고 동시에 리시브 버퍼 역할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집합 통신 루틴들을 여기에서 지금 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 집합 통신의 계략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한 프로세스가 가진 데이터를 다른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이제 전달해 줄 때 사용하게 되고요.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리듀스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가진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어떤 연산을 행하게 됩니다. 연산을 해서 그 연산을 한 결과를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 저장을 해줍니다. 올 리듀스는 리듀스를 한 결과가 한 프로세스에 특정 하나의 프로세스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것이 올 리듀스입니다. 자, 이렇게 올이 붙어 있는 루틴들은 그 통신의 결과가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그런 루틴들이 그 올이 붙어 있는 그런 루틴들이 됩니다. 스캐터는 한 프로세스가 가진 데이터를 쪼개 가지고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통신을 하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하고는 좀 다르죠. 스캐터의 인버스가 게더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 나뉘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한 프로세스로 이렇게 취합해주는 그런 루틴이 게더가 됩니다. 올 게더는 게더의 올 버전이죠. 그래서 게더한 결과가 특정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올 투 올은 모든 프로세스가 가진 데이터를 모든 프로세스에게 스캐터 해주는 그런 류의 이제 통신을 하게 되죠. 가령 0번 프로세스는 A0, A1, A2, A3가 있는데 그게 스캐터가 됐고요. 1번이 가진 B0, B1, B2, B3가 스캐터가 됐고 뭐 이런 류의 이제 통신을 하는 것이 올 투 올이고요. 리듀스 스캐터는 리듀스한 결과를 스캐터하는 그런 패턴의 통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0, 1, 2, 3 각각의 프로세스가 가진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들에 대해 가지고 리듀스를 하게 되면 이제 요 각각의 첫 번째 성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들이 각각 연산이 된 크기가 쌓인 새로운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이 크기가 쌓인 그 벡터가 스캐터가 된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캐터가 되는 셈이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하나하나의 루틴들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는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드캐스트의 아규먼트는 버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버퍼가 이 브로드캐스트로 호출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냐에 따라서 이것이 샌드 버퍼이기도 하고 동시에 리시브 버퍼가 되기도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보통 그 프로세스를 루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루트 프로세스로 지정된 그런 프로세스로부터 커뮤니케이터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들, 루트를 제외한 다른 프로세스로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1대4 통신이죠. 그래서 지금 그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 루트로 지정을 하는 것은 네 번째 아규먼트에 루트 프로세스의 랭크가 들어갑니다. 커뮤니케이터가 있죠. 이렇게 모든 그 집합통신 루틴에는 커뮤니케이터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커뮤니케이터 단위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터 내에 루트로 지정된 그 프로세스는 자기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이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다른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카운트계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 브로드캐스트 루틴은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호출하게 되는데 루트는 이제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가 호출하게 되면 이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그 다른 프로세스들로 그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 버퍼가 이제 샌드 버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커뮤니케이터 내에서 루트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들은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어디에 받냐면 바로 이 버퍼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퍼가 그 루트가 아닌 프로세스들에게는 이 버퍼가 리시브 버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하나의 버퍼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송신 버퍼이자 동시에 수신 버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 0번을 지금 루트로 지정했습니다만은 그 0번 프로세스가 자기 메모리에 있는 iMessage, array iMessage에 있는 데이터 4개를 커뮤니케이터 내의 다른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의 iMessage, 2번 프로세스의 iMessage로 전달해 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 똑같이 iMessage죠. 지금 이제 0번 같은 경우는 이 iMessage가 샌드 버퍼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이 iMessage 그 버퍼 그 어레이는 그 랭크 1번과 2번 프로세스에서는 이것이 리시브 버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시브 버퍼죠. 네,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통신을 샌드 리시브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특정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특정 하나의 프로세스가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다른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똑같은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그 집합통신 루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와 같은 그 패턴의 통신을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샘플 코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이제 이니셜라이즈 이후에 그 0번 프로세스가 iMessage를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0번이 아닌 것들은 iMessage 데이터에 이제 0을 집어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브로드캐스트가 호출이 되는데 브로드캐스트는 if 구문 안에 들어있질 않아 가지고 모든 프로세스가 다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 커뮤니케이터는 MPI 코멀드죠. 그래서 이 MPI 코멀드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호출을 하는데 지금 0번 프로세스가 루트 프로세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번 프로세스의 iMessage에 있는 데이터 4개 타입은 인테저 타입이고 이것을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다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0번 프로세스만 iMessage를 이제 1, 2, 3, 4로 초기화를 했는데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들은 iMessage에 0이 들어가 있죠. 0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완료하고 나게 되면은 이 그 0번 프로세스뿐만이 아니고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그 iMessage의 그 데이터가 0번의 초기화 데이터 1, 2, 3, 4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그 결과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cast.f라는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컴파일을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pxlf90 bcast.f bcast. 네, 이렇게 해서 bcast를 프로세스를 몇 개를 쓰셔도 상관이 없죠. 4개를 써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번 프로세스의 before after, 이건 뭐 동일하겠죠. 0번이 1, 2, 3, 4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도 1, 2, 3, 4를 가지는데, 나머지 1번, 2번, 3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브로드캐스트 이전에는 이게 0000이었는데 브로드캐스트를 완료하고 난 뒤에 데이터가 1, 2, 3, 4로 바뀌어 가지고 0번으로부터 데이터를 리시브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C 코드가 있고요. 자, 다음은 겟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겟더는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루트로 지정한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로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다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집합통신 루틴입니다. 다대일 통신이 되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신하는 다대일 통신이 됩니다. 겟더도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집합통신 루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MPI 겟더 같은 경우에는 그 송신 버퍼하고 수신 버퍼의 그 이름이 반드시 다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 이름이 이제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이 아규멘트에서 보시면 send 버퍼가 있고 receive 버퍼, 두 개의 버퍼가 있죠. 브로드캐스트는 원 버퍼를 하나 썼었는데,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통신 루틴들은 다 이렇게 그 하나의 집합통신 그 루틴에서 두 개의 버퍼를 쓰게 됩니다. 하나가 이제 send 버퍼고 receive 버퍼인데, 이 send 버퍼, receive 버퍼가 이름이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이 겹쳐지게 되면은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에서 메모리 충돌이 일어나서 그 통신 그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겟더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지금 데이터를 모아주게 되는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전송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모두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가 아닌 프로세스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들이 어떤 프로세스는 뭐 10개를 보내고, 어떤 프로세스는 11개를 보내고, 어떤 프로세스는 또 12개를 보내고, 이게 안 되고요. 모두 다 똑같아야 됩니다. 다 똑같이 10개씩을 보내든지, 다 똑같이 뭐 100개씩을 보내든지, 그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각 프로세스가 전송하는 그 데이터의 크기가 모두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각 프로세스들이 전송하는 데이터가 달라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1번 프로세스는 그 0번 프로세스로 10개를 보내고, 2번 프로세스는 11개를 보내고, 뭐 3번은 12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각 프로세스들이 보내주는 데이터의 개수에 차이가 있다라면 그때는 이제 겟더를 쓰지 못하고 겟더 V를 쓰게 됩니다. 겟더 V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겟더의 통신 패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0번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MPI 코몰든의 프로세스가 3개가 있어가지고 이 3개의 프로세스가 send 버퍼, iSend에 있는 데이터를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로 취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는 지금 0번이고요. 그래서 이 0번, 1번, 2번의 iSend에 있는 데이터 1, 2, 3을 0번 프로세스의 receive 버퍼, iReceive에다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취합을 하는 뭐 그런 그림이 되는데, 이런 이제 패턴의 통신을 겟더가 수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0번 프로세스가 지금 루트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루트 프로세스는 send를 하면서 동시에 receive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루트 프로세스 내에서 지금 send 버퍼하고 receive 버퍼가 이름이 똑같게 되면은 안 되겠죠. 서로 다른 프로세스라면은 버퍼 이름이 뭐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send 버퍼, receive 버퍼가 루트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같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메모리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투 버퍼를 사용하는 집합통신 루틴에서는 send 버퍼 이름과 receive 버퍼 이름이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처럼 그럼 이게 항상 0번 프로세스가 데이터가 제일 위에 있고 1번이 제일 그 다음 2번이 제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떤 통신이 먼저 수행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1번 프로세스의 데이터가 먼저 올 수도 있고 2번 프로세스의 데이터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프로세스의 데이터가 먼저 왔을 때 2가 가장 위에 위치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오든 자기가 저장이 돼야 될 위치에 찾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걔는 이제 그런 식으로 통신이 수행이 됩니다. 만약 2번 프로세스의 데이터가 가장 먼저 수신이 됐다면 그놈은 iReceive 어레이의 세 번째 위치에 이제 저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패턴의 겟더 통신을 수행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보시면은 iSend가 초기화가 됐는데 iSend는 myRank 플러스 1이어서 프로세스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0번의 iSend는 1이고 1번 프로세스의 iSend는 2가 되고 2번 프로세스의 iSend는 3이 되죠. 그런 각각 프로세스들이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그 iSend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겟더를 호출하면서 각 프로세스들은 자기가 가진 iSend,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 한 개를 이제 루트로 지정된 0번 프로세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0번 프로세스는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0번 프로세스의 iReceive 수신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되죠. 하나 보내고 하나씩 받도록 이렇게 샌드 카운트, 리시브 카운트가 1씩 지정되어 있고요. iReceive는 지금 크기가 3입니다. 그래서 3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예제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반드시 3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gather.f라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해서 npxlf90 -prox 네, 잠시만요. 지금 그 어레이 사이즈가 2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 슬라이드하고 똑같이 3으로 해보겠습니다. 3개로 하고요. 이제 컴파일은 npxlf90 gather.f 파일 이름은 gather라고 하죠. 네, 그래서 gather를 실행을 해서 -prox 3개, 프로세스 개수를 3개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0번 프로세스의 iReceive 데이터가 이렇게 1, 2, 3으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gatherV입니다. gather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똑같은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그 수신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gatherV는 각 프로세스들이 보내는 데이터의 개수가 서로 달라질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라도 다른 그 서로 이제 그 개수가 보내는 데이터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gather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때는 gatherV를 쓰는 거죠. 그래서 send 버퍼, receive 버퍼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서로 그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보내는 데이터의 개수, send 카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루트 프로세스는 그 각 프로세스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을 그 구분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뭐 어떤 프로세스에게는 10개를 받고 또 어떤 프로세스에게 20개를 받고 해야 되니까 그 개수가 서로 달라지게 되니까 그 각 프로세스마다 그 받게 되는 그 각 프로세스로부터 오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 달라지는 그 개수 정보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어레이를 쓰게 됩니다. 리시브 카운트는 여기서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수신된 원소의 개수를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배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만큼의 개수를 받아가지고 리시브 버퍼의 저장하는 그 위치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정해주는 또 어레이가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0번 프로세스는 1개를 보내고 1번 프로세스는 2개를 보내고 2번 프로세스는 3개를 보내고 겟더를 하긴 하는데 각 프로세스들이 전송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서로 달라지는 형태의 그런 지금 겟더를 하고자 합니다. 루트 프로세스는 0번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0번 프로세스가 리시브 버퍼에 각 프로세스로부터는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필요한 정보가 그 0번으로부터는 1개를 받고 1번으로부터는 2개를 받고 2번으로부터는 3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각 받아야 되는 개수 1개, 2개, 3개를 저장한 어레이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시브 카운트라는 어레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1개, 2개, 3개를 받게 되는데 1개, 2개, 3개를 받아서
리시버퍼의 어느 위치부터 이제 저장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이 개수가 다 동일하다라면은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부터는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저장을 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달라지는 개수에 따라서 저장하는 위치를 어디에 둘 건가, 저장의 시작 위치죠. 그러니까 리시브를 했을 때 그 리시브해서 저장을 시작하는 위치, 그 주소 위치를 이제 그 정해줘야 될 것이고, 그 위치를 저장해주는 또 어레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프로세스가 3개이기 때문에 리시브 카운트도 크기가 3, 디스플레이도 크기가 3인 그런 어레이를 씁니다. 여기서 인덱스가 0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편의상 이게 지금 0부터 시작하도록 잡은 것이고요.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위치를 잡을 때 첫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반드시 0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트라인이든 C든 상관없이요. 이 인덱스가 어떻게 붙어 있든 어레이 인덱스가 리시브 버퍼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든 0부터 시작하든 뭐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하든 처음 위치는 디스플즈, 그러니까 그 저장 위치를 줄 때 처음 시작 위치는 0입니다. 기준이 0. 그것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위치는 1이 되고 세 번째 위치는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0번 프로세스의 샌드 버퍼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이 리시브 버퍼의 제로 위치부터 하나를 저장하게 돼요.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프로세스로부터 2개가 도착하면 그것은 1의 위치부터 저장을 시작한다는 얘기고, 2번 프로세스로부터 3의 위치, 3개의 데이터가 오게 되면 그 데이터는 3의 위치부터 3개를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의 데이터가 먼저 오든지, 가령 뭐 2번 프로세스 데이터가 가장 먼저 도착하더라도 이 3개의 데이터는 이 위치부터 3개가 저장이 되는 것이죠. 도착한 순서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해당 프로세스의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그것이 저장되는 위치가 미리 딱 이제 결정이 되는 셈이죠. 그래야지만 뭐 데이터가 뒤섞여서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의 통신을 수행하는 또 샘플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그 샌드 버퍼가 크기가 3, 리시브 버퍼 크기가 6이고요. 이건 이제 리시브 카운트를 지정해주는 어레이.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저장을 시작하게 되는 위치를 이제 지정해주는 어레이가 있고요. 근데 그 위치를 지정한 데이터문, 그 다음에 그 리시브 카운트, 각 프로세스로 받는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해주는 그런 데이터문입니다. 네. 보시면은 각 프로세스는 iSend를 초기화하게 되는데 0번은 하나만 초기화하고 뭐 1번은 2개를 초기화하고 2번은 3개를 초기화했죠. 그렇게 초기화한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샌드 카운트가 있는데 번호는 개수가 프로세스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0번은 하나가 되고 1번 프로세스는 샌드 카운트가 2가 되고 2번 프로세스는 샌드 카운트가 3이 되는 거니까 각 프로세스마다 서로 다른 그런 그 이제 샌드 카운트를 가지게 됩니다. 번호는 개수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각 프로세스가 1개, 2개, 3개를 보내니까 받을 때 그것도 1개, 2개, 3개씩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시브 카운트 어레이가 있고 이것이 지금 위에 데이터문을 이용해 가지고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기를 시작하는 위치 역시 데이터문을 통해서 이렇게 값이 할당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림 그대로 구현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etOf를 마치고 난 뒤에 그 0번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다 취합을 했을 거니까 그 취합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서도 샌드가 크기가 3이고 iReceive가 크기가 6이어서 이와 같은 이 그림대로의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제도 프로세스 개수는 지금 3개를 이용해야 됩니다.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Of.f죠.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대로 지금 그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mpxlf90 getOf.f 마이너스 getOf라고 하겠습니다. getOf 마이너스 prox 3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0번 프로세스가 잠시만요. 코드가 조금 0, 1, 2, 3, 3 조금 잘못됐죠.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에서의 내용대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디스비 1, 2, 4로 되어 있네요. 디스비 1, 2, 4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코드대로 하려면 이게 0,
1, 네, 그 다음에 이게 3이 돼야죠. 0, 3, 1, 3이 돼야지 슬라이드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1, 2, 3, 3, 3으로 데이터가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올게더. 올게더는 이제 올 버전, 게더의 올 버전이고, 이거는 게더한 데이터가 특정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리시버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루트가 지정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루트 프로세스 아규먼트가 루트 프로세스를 지정해주는 아규먼트가 없습니다. 게더보다 아규먼트가 하나 더 줄어들었는 셈이죠. 그림대로 각 커뮤니케이터에 있는 각 프로세스의 샌드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게더가 되는데, 그것이 특정 프로세스로 게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리시브 버퍼로 게더가 됩니다. 이게 올 게더입니다. 물론 이것도 게더이기 때문에요. 각 프로세스가 보내주는 데이터의 개수는 모두 다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예제인데, 이건 뭐 따로 특별히 실습을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올 게더를 하는데도 각 프로세스가 보내주는 데이터의 개수가 달라진다면, 그때는 이제 올 게더가 아니고 올 게더 v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게더 v의 아규먼트에서 루트 프로세스 지정 아규먼트가 하나 더 빠진 그런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올 게더 v는 이렇게 각 프로세스가 보내주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모두 다를 때 그 다른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데,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리시버퍼로 다 이렇게 취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올게더 v를 쓰게 됩니다. 예제를 생략하겠습니다. 올게더 v는